통상적으로 임상시험에서 어떤 항암항요법이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었을 때 현재 그 국내에서 건강보험급여가 되기까지 이런 모든 절차를 거칠 때까지 대략 3년에서 5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평성모병원 혈액병원 다발고수종 센터장으로 있는 신승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예는 국내 건강보험 급여와 다발고수종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아주 많은 다양한 다발고수종 요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오버뷰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적용료에 따른 급여하고 비급여가 과연 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국민건강공단이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통상적으로 질환이나 중증도에 따라서 본인 부담료 3에서 60%가 적용됩니다. 비급여는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전부로 환자가 부담하는 항목이고요. 항암요법의 경우에는 적응증에 대한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비급여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현장 특례는 이제 그 암이나 희귀질환, 중증 난치 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본인 부담을 낮춰서 정기적 부담률을 줄여주는 제도이고요. 암 환자의 경우 외래 및 입원 본인 부담은 모두 5%가 적용되겠습니다. 항암제 사전 신청요법은 무엇이냐면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식약처의 항암요법의 적응증에 대한 허가가 없는 경우 병원의 사전 신청 및 승인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항암요법이고요.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급여인 실정입니다. 일단 어떤 그 항암요법이 임상시험을 거쳐서 건강보험 급여가 될 때까지 과정을 나타내는 모식도고요. 임상시험을 통해서 어떤 항암요법이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의학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그 다음에 그 암종, 병기 등등의 적응증을 정해서 식약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비록 급여가 되진 않지만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치료 대비 효과, 비용, 생존율 개선 여부 등을 고려해서 요법을 건강보험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고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약가 협상 등등을 거쳐서 건강보험 급여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임상시험에서 어떤 항암요법이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었을 때 현재 그 국내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되기까지 이런 모든 절차를 거칠 때까지 대략 3년에서 5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발고수종 치료는 이제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이 쭉 발전해 왔고요. 최근에 이제 카티나 이중항체, BCMA 항체 약물 접합제 같은 새로운 약들이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도 비록 비급여지만 도입이 되어 있고 소위 이제 노블 에이전트라 부르던 프로테즘 억제제, 면역 조절제, 단클론 항체가 현재 국내 자발고수종 치료의 메인스트림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식 가능한 다발고수종 환자에서의 간의 유도 요법 대표적인 걸 살펴보면 최근에 급여가 된 다라투마 볼테조립,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 요법이 있고요. 보르테조닙,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은 이 요법이 보험되기 전에 주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고 VTD 요법은 VRD 요법이 보험급여되기 전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간의 유도 요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라투마 볼테조닙,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이 이제 가장 최근에 임상시험을 거친 요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24년 7월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으나 국내 식약처 허가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요. 이제 3제 요법 중에 이제 VRD하고 DVRD 성적 비교한 걸 보셔도 확실히 4제 요법이 3제 요법보다 우월한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의 유도 치료가 끝나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환자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게 되는데요. 1차 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70세 미만 환자는 급여가 되고 그 다음에 70세 초과 환자는 선별급여, 그 다음에 1차 조혈모세포 이식 후 바로 조혈모세포를 한 번 더 하는 텐덤 이식 같은 경우는 선별급여, 그 다음에 이 텐뎀이 아닌 2차 조혈모세포 이식 같은 경우는 1차 이식 후 매우 좋은 분음 간해가 1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급여로 시행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식 불가능한 다발고수종 환자에서의 간의 유도 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르테조닙,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식 불가능한 다발고수종 환자를 위한 간의 유도 요법이고요. 그 전에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 보르테조닙, 메팔란, 덱사메타손이 흔히 쓰였고 최근에 다라투무맙은 비급여이고
RD하고 레날리도 덱스하고 볼테조늄, 메팔람, 프레도니솔로는 급여로 되는 부분급여로 DRD 요법과 DVMP 요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식 불가능한 다발고수증 환자에서도 다라투마ab, 볼테조늄, 레날리도마, 덱사메타손, 항압항 요법이 지금 그 임상시험이 끝난 상태고 아직 국내 식약처 허가 전이어서 비급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향후 허가 후 보험급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식 불가능한 환자에서 이제 다라투마ab, 레날리도마이드 덱스하고 레날리도마 덱사의 그 무진행 생존율을 비교할 경우 이 다라투마ab 기반의 다라 레날리도마이드 덱사 요법이 RD 요법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성적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재발한 다발고수증 환자를 위한 항암 요법이 이제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급여가 된 다라투마ab, 보르테조늄, 덱사메타손 요법이 있고 이전에 계속 보험이 됐던 카르피주밀, 레날미도, 덱사메타손 요법, 그다음에 익사조늄, 레날미도, 덱사메타손이 이제 2차 치료에서의 메인스트림이 되겠고, 그다음에 카필조닙, 덱사메타손,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도 급여로 2차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포말리도마이드, 사이클로포스마이드, 덱사메타손 요법은 3차 이상에서 볼테조늄에 노출되는 환자에서 급여로 사용할 수 있고요. 사이토클로포스마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는 이 경우 비급여가 됐지만 가격이 상당히 싸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셀리넥스와 덱사메타손 최근에 5차 이상 환자에서 급여가 되고 있고요. 다라투마ab 단독은 4차 이상에서. 그리고 벨렌타마ab, 볼테조립, 덱사메타손 치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식약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비급여로 사용할 수는 있고 2차 이상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는 3차 이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이 요법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라투마ab,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 요법 그 재발 세팅에서는 아직 식약처 승인 전이 있고 2차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험이 된 다라투마ab, 볼테조립, 덱사 요법하고 볼테조립, 덱사 요법을 비교해 보면 무진행 생존율도 월등히 뛰어나고 여러 환우분들이 관심을 가질 이중항체 및 카티 세포 치료의 보험급여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테클리스타마하고 엘라나타마비 식약처 승인 후에 건정식 승인까지 최근에 된 상태고요. 2026년 하반기 및 2027년 상반기 급여 예정입니다. 엘라나타도 마찬가지고 타큐엠탑 같은 경우는 식약처 승인은 받은 상태여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보험급여는 되지 않는 상태고 카티 세포 치료 같은 경우는 현재 식약처 승인은 받았으나 보험급여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고 국내에서는 아직 임상시험 세팅이 아닌 프랙티스 대상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고 2020년 하반기 일부 병원에서 비급여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티하고 이중항체 치료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재발 세팅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진행 생존율이나 전체 생존율에서 이렇게 보시면 쭉쭉쭉 떨어지다가 일직선으로 유지가 되는 이런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플라토를 이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발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환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카티 세포 치료 아주 많은 이전에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라고 할더라도 3분의 1의 환자에서는 완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죠. 최근에 나온 다라투마ab과 테클리스타마ab 병암요법의 치료 성적인데요. 처음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제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재발한 다발고수증 환자를 치료한 성적인데 기존 요법에 비해서 정말 아름답고도 놀라운 무진행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개월 이후부터 이제 플라토를 이제 그리는 듯하고요. 결국 이 정도라고 한다면 진짜 그 엄청난 성적을 보이고 이게 거의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이 다발고수적 치료에서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라투마ab, 테클리스타마ab 병암요법을 아직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아직 미국 FDA 승인도 못 받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몇 년이 지나던 결국은 이런 치료법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 다발고수증 환자의 장기 생존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발고수증 환자에서 항암항요법의 선택은 환자의 상태, 질환의 특성,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와 상의 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선 DRD보다 RD가 훨씬 뛰어나잖아요. 그죠? 환자가 너무 연세가 많으시거나 감염에 취약하다든지 그러면 약이 종류가 많으면 독성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주치 의견에 따라서 RD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의 임상시험의 결과를만 맹종할 것은 아니고요. 주치의와 상의 후 가장 좋은 치료 옵션을 결정해서 시행 받으셔야 되고요.
최근 다양한 새로운 기준의 항고수정 약물이 개발되고 있지만 보험급여 적용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 사용이나 이런 경제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임상 참여 기회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발고 수정 치료에 몇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존율이 비약적으로 좋아졌었고, 제가 전공의 때만 해도 다발고 수정 환자 생존율 평균 한 3년 정도 됐었고, 지금 현재 국내가 한 7, 8년, 외국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고, 향후에는 뭐 15, 20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분명히 지금 진행 중이고요. 모든 환자들이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